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실 속 교권 침해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요? 송수연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드라마 참교육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너무 현실이랑 똑같아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학교 현실 문제를 잘 다루었다라고 봤고요. 실제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주변의 동료들도 너무 현실을 잘 다루어서 악성 민원을 다룬 5화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다라는 반응도 많으셨고요. 어떤 물리적 응징, 시원한 응징에 좀 호응을 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교육부의 그런 태도가 현실에서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0년에는 1000여 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4000건이다. 그러니까 4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가 있던데 현장에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실감이 되십니까? 빈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체감도 있고요. 그리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체감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의 수치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걸 개최한 숫자여서 사실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가지 않은 교권 침해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역공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악성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고 나의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치심이나 고통을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수업 중에 자는 아이를 깨웠다라는 이유로 민원을 받았고요.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도 당했지만 이것을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 아이 아빠가 뭐 화가 났어요가 드라마 속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이런 협박성 발언을 들어보지 않은 교사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학교에는 교권 침해가 좀 많이 빈번하고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자조할 정도로 체감 수위가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는 학생을 깨우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교사의 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도 교권보호위원회에 가지 않는다면 그럼 위원회에 제소되는 일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위의 일들인 겁니까?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고 도저히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로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된다라거나 좀 강도가 너무 세다라거나 실제적 물리적 폭행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정도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좀 올라가게 됩니다. 네, 특히 이 교권 침해 경종을 울렸던 사건 2023년의 서희초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회복 5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잖아요. 이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 법으로 인한 변화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현장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반응이 아주 다수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교권호법의 내용 대부분이 선언적 내용이거나 강행 규정을 동반하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초등중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보지 않는다라고 개정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도 없고 신고 내용을 제한할 수도 없고 이게 무혐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신고자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다른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심리검사도 학부모에게 권고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지만 학부모가 거부하면 그 학생은 그냥 교실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권호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를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없어서 결국에는 교실의 현장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이 교권보호국을 실제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교육감들도 있었는데 교육부도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조직을 새로 만약에 만든다면 이거는 현실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기사를 이제 접하고 반응을 좀 보자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권보호국이 생겨도 어떤 권한과 책임을 져줄지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교권보호국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같은 이런 것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모든 조치가 무력화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교권보호국이라는 것에 거는 기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결국에는 일선 교사분들이 현장에서 책임져야 하는 분들이 너무 크고 드라마에서 보니까 뭐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인 대책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악용되는 이런 것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련된 이런 법이 좀 개정되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학대 신고든 어떤 명예훼손이든 아니면 무고든 여러 가지로 이제 학부모들이 고소 고발하는 법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좀 대신 아무래도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관이 대신 책임져주는 이런 제도가 나와야지만 이 두 가지 정도는 실현돼야지 학교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또 행복한 교사분들을 만들고 또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실이 될 수 있다면은 뭐 학부모든 교장 선생님이든 뭐 가장 크게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교사노조연맹에서 5월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네.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직을 나는 떠나려고 고민해봤다라는 선생님이 55.5%, 네. 절반 가까이였고요. 그리고 이유는 62.8%가 악성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교직에 왜 머무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생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61%, 교사로서 교직에 대한 보람이 75.6%였습니다. 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건 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선생님들은 충분히 그 기능을 해내고자 하는, 그 역할을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사들의 좀 방패가 돼서 보호해주고 학부모님들이 신뢰와 존중으로 교사들을 좀 믿고 지지해 주시면 교사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학교를 지킬 수 있도록 악성 민원 꼭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